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이것도 역시 예전에 제가 잠깐 올린 영상이 있긴 한데 그때는 좀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았고요. 간단하게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여성들한테는 엄청난 숙제이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첫 번째 그게 바로 생리통입니다. 생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왜 생리통이 생기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아직도 그 기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밝혀지거나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안다면은 그 이유에 맞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대책보다는 후처치 위주의 관리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리통 그것과 더 진행돼서 나타나는 병이 결국에는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하는 자궁 내막증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는 많은 여성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세요. 이게 연관돼 있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전적인 원인에 관련된 관리 차원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병이 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얘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라는 그 과정은 여성 호르몬의 주기하고 되게 관련이 많아요. 그 얘기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의 이 사이클에 따라서 생리 주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8일, 어떤 분들은 30일, 어떤 분들은 32일. 근데 이 중에서 뒤쪽 부분은 정확해요. 14일이라는 날짜가 프로제스테론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질 때까지의 시기는 거의 일정하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나머지 주기가 늘어나는 분들은 에스트로겐에 대한 어떤 이펙트를 나타내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궁 내벽이 두꺼워지는 그 과정에서는 에스트로겐에 대한 이펙트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떨어질 때 프로제스테론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얘가 임신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은 14일로 정확하다고 학계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주기가 똑같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얘기는 에스트로겐에 대한 이펙트 자체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원인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에는 내 몸에서 에스트로겐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것 외에도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환경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많아질 때 에스트로겐 이펙트가 더 강하다 보니까 자궁 내막의 증식이 더 심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과 함께 생리통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비스페놀 A를 제가 지금 갖고 왔거든요. 비스페놀 A의 분자 구조하고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에스트라디올에 대한 분자 구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잘 보시면은 비스페놀 A에도 하이드록실 기가 붙거든요. 양쪽에 두 개가 붙어 있고요. 페놀에 하나가 붙어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이 형태가 구조적으로 유사한데 이게 에스트로겐의 이쪽에 페놀 형태의 분자 구조에 하이드록실 기가 붙어 있는 거가 되게 유사하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유사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에스트로겐의 리셉터라는 곳에 달라붙어서 여성 호르몬의 어떤 이펙트를 나타낼 때 비스페놀 A가 들어오더라도 얘가 비슷하게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달라붙어서 거기에 자극을 주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연구 자료에도 보면은 비스페놀 A에 과량 노출된 환자들이 이거와 함께 에스트로겐 과잉 증상인 여러 가지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일단은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거가 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악화인자일 수도 있고 대책일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인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병의 근원이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인데 그 중에서도 좀 관련이 많은 게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얘가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쪽으로 모든 호르몬의 관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수면 조심하셔야 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최대한도로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유전입니다. 유전적으로 에스트로겐을 대사하는 유전자가 저활성화된 환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조만간에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검사법이 런칭이 돼서 많은 병원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는데 제가 지금도 녹십자라는 큰 검사센터에다가 자꾸 요구를 하는데도 얘네들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돈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속
초기의 경일기입니다. 제가 벌써 2년째 돼가고 있는데도 답이 없어요. 외국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하겠다고 검사를 런칭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런칭이 돼야지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차치하고, 아무튼 간에 유전적으로 여러분의 몸에서 만들어진 에스트로겐을 대사하는 쪽에 유전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영향을 주는 콤2 유전자하고 MTHFR 유전자예요. 이 두 가지 유전자 중에서 하나는 검사가 가능해요. MTHFR 유전자는 검사가 가능하고, 콤2 유전자는 아직은 변이 검사가 없는데 곧 아마도 열심히 제가 지금 찌르고 있으니까 이제 검사가 들어오겠죠. 아무튼 간에 이런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에스트로겐 대사 쪽에 문제가 느리기 때문에 얘가 너무 과잉 축적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문제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얘를 대사를 도와주는 영양제를 먹는 게 그 다음 대책이겠죠. 유전자를 못 바꾸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세 번째가 이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책적으로 봤을 때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통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것도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것과 자궁 내막증의 어떤 통증이 아예 다른 건 아니지만 유사하긴 하지만 완전히 강도도 많이 다르고요. 심텀도 다르긴 하지만 기전을 봤을 때는 저는 이해가 좀 되거든요. 여러분이 생리혈이 자궁 내막에 있다가 얘가 실제로 수축하는 과정에서 밑으로 빠져나오면서 질 쪽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이제 생리혈이 빠져나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압력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 압력이 증가될 때 나팔관을 통해서 얘가 복강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궁 내막 조직이 복강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되게 복강 자극 증상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복통이 엄청나게 심하고 골반통도 심하고, 어떤 분들은 생리할 때 생리통이 심해서 이틀 3일은 깜빡 누워 있어야 되고 활동도 못 한다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마도 혈이 복강내로 들어갔기 때문이고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회복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여기서 들어온 혈액을 갖다가 흡수하고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마크로파지하고 NK 세포입니다. 이 두 가지 세포도 어떻게 보면 면역 세포 중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게 여러 가지 영양소도 있겠고 자율신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교감이 올라가면 NK 세포의 펑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NK 세포가 떨어지니까 자궁 안에 있던 혈액이 복강내로 들어왔던 혈액을 갖다가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마크로파지도 마찬가지고요. 대시세포인데, 아무튼 간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면역학적인 문제도 작용을 한다. 이게 잘 돌아가는 분들은 그나마 자궁 내막증으로 잘 안 넘어갈 거예요. 자궁 안에 들어있던 혈액이 복강내로 들어와도 얘를 흡수하고 사라지게 만들면은 복강 내에서 염증 반응이 계속 반복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돌아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리할 때는 더 심해지긴 하지만 생리가 끝났다고 해서 내 몸이 그렇게까지 개운하지가 않고 만성적인 어떤 골반 통증이라든지 허리 통증이라든지 두통을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자율신경이 골반 주변으로 수많은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 어딘가에 염증 반응을 자꾸 일으키게 되면은 그로 인한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죠, 환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수술하는 분들이 생겨요. 자궁 내막증.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행된 사람들은 이미 염증 조직의 변화와 그라듈레이션 변화와 여러 가지 정상 조직이 아닌 것들이 복강 내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때는 복강경을 통해서 얘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게 정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안 생기는 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콤2 유전자하고 MTHFR 유전자가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등도 이상의 영향을 준다라고만 표시가 돼 있죠. 근데 메인은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생길 수 있지만,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얘기하는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에 대한 노출도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 염증이라든지 장내 미생물에 대한 변화도 역시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어떤 논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결국에는 이게 더 심해지기 전에 먼저 염증 관리와 함께 자율신경 관리와 함께 면역 관리와 함께 환경 호르몬 관리까지 이 네 가지가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지만 결국에는 만성적인 생리통과 함께 자궁 내막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낮출 수 있다. 이거밖에는 답이 없는 거고요. 수술해서 편해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모든 병은 똑같죠. 암은 뭐 제거하고 떼면 끝납니까? 살다 보면 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모든 병은 재발에 대한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병이든지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적인 접근이
원이 필요하고요. 그 원인에 맞춰서 내 라이프 스타일과 모든 것들이 조절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자궁 내막증과 여성분들의 가장 큰 문제인 생리통의 원인,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기에 맞는 영양제에 대한 서플라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하기 힘드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항상 조심스러운 거는 영양제는 모든 분들이 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한테 필요하고 맞는 영양제를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상에서 이거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해결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제 말만 믿고 이것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쓰면서 영양제만 먹으면서 효과 있니 없니 얘기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리시고 이 모든 게 다 조절 잘 될 수 있는 몸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